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업의 핵심은 어찌됐든 간에 그 공영개발이라는 보호막 아래 특정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왔고, 그로 인해서 성남 시민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이 훼손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공공의 경영성이라든가 민간의 경쟁력도 침해됐다는 것인데요. 이 일련의 과정에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핵심 인물입니다. 이 후보님의 표현을 빌면 측근은 아니나 가까운 사람이다. 그리고 이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입니다.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 민간 사업자들을 배임 공범이라고 판단을 했고요. 질문 드리겠습니다.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자로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 의혹 등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쨌든 행정 책임자 입장에서 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제가 인사권자로서 또 행정 책임자로서 일선 구성원의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혜영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질문 속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부산의 LCT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사건입니다. 그리고 중앙정부와 당시 국민의힘 그 정치권 그리고 성남시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회는 공공개발을 하지 말고 다 민간의 개발을 맡겨서 무슨 일부 환수 이런 거 절대 안 된다. 무조건 민간에 100% 이익을 귀속하게 하라라는 게 요구였습니다. 저는 공공개발을 해서 100% 환수하려는 그런 계획을 했고, 그를 막는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과 무려 4년을 넘게 싸워서 결국은 부득이하게 일부라도 환수하는 그 선택을 공동개발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. 만약에 공동개발을 통해서 100%를 환수하지 못하고 70%를 당시 예상이 70%를 환수했는데, 그게 만약에 문제라면 공공개발을 막아가지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고 또 민간개발이 100%의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방식은 이거는 배임죄가 아니면 그럼 반역죄냐라는 의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후적이 아니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. 당시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닌 게 분명하고 그건 객관적 사실이죠. 그 후에도 계속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시의 전문적 조사 결과 성남시의 1차 현물 배당으로 2,500억 원에 해당되는 1공단, 본시가지의 1공단 조성비를 부담하고도 3,600억 정도가 남는데, 그중에서 또 2차 현금 배당으로 저희가 1,822억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상 이익의 69%를 확정적으로 사전에 확보했습니다. 그 후에 예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아마 투자자들은 손실을 받겠죠. 그러나 오를지 내릴지 미래의 경기 예측은 쉽지 않지만 그 후에 약간의 이제 상승 기미가 오해서 저희가 이제 인허가권을 사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라고 표현해도 할 말이 없을 사안인데, 제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민간 이익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공공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920억 원 상당의 뭐 터널 공사라든지 주변 성남시가 해야 될 사업 주체가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서 1,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는 점,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약 270억 정도를 추가 환수해서 실제로는 민간이 차지한 비율, 그 개발 이익과 공공이 차지한 개발 이익은 70%를 훨씬 넘고, 투자 비율은 성남시는 50.0001%, 민간은 49.0009 뭐 이런 퍼센트를 차지했지만 훨씬 더 많은 이익 배당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. 만약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으면 반대의 논리로 왜 그렇게 많이 민간을 손실을 끼쳤냐라고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유동규와 관련된 말씀, 가까운 사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까운 사람 맞습니다. 다만 여러분께서 한번 고려해 주실 점은
이 개발 사업은 유동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공조직, 그다음에 도시공사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중에 한 중간 간부였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핵심적인 중요 인물이었다면 제가 사장을 시켰겠죠. 아시는 것처럼 민간 전문가 사장을 저희가 뽑았고 이 개발 사업 때문에 이제 그분이 조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퇴한 후에는 이 사람은 유동규 씨를 시킨 게 아니고 이제 추가로 또 행정 전문가를 선출해서 사장을 시켰고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대행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후보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어쨌든 그 초과 이익이 만약 발생할 경우에 네. 환수하지 않는 그 큰 그림 설계 자체는 후보님이 그 당시부터 뭐 설계하신 거네요. 그러니까 이 행정에는 이 안정성이 중요합니다. 행정은 기업의 벤처 투자와는 좀 다르죠. 근데 후보님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던 남양주나 그런 데에서는 확정 이익이 보장되는 동시에 그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수하는 네. 그런 조항도 같이 만들었었거든요. 그건 결국 총액에 관한 문제겠죠. 예를 들면 민간에 현재 예상되는 개발 이익의 70%를 그 후에 그게 이익이 늘어나든 줄든 무조건 지급한다라는 거하고 확정 이익을 30%로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 중에 과연 어떤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죠.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제가 큰 설계도의 가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여쭤본 게 아니고 네. 그 설계도 자체는 후보님이 네.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을 지금 자꾸 이제 혼동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이제 뒤섞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. 뭐냐면 제가 한 것은 얼마만큼 공익적 환수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할 거냐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위례신도시 사업은 2.5%인가 이제 5억 정도를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했는데 개발 분양 이익의 50%를 받기로 저희가 약정을 했고 그리고 예상되는 이익은 1,100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1,510만 원으로 분양될 경우였지만 그 후에 실제로는 평당 200만 원을 더 늘려서 1,740만 원인가 분양을 했는데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300억밖에 남는 게 없다였습니다. 근데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.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익 배당 총액을 줄여버린 거예요.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부정부패와 부당거래의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치로 고정적으로 확보하라라고 하는 게 저희 시에서 정한 방침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. 어떤 방식이 옳았느냐, 딴 데는 고정이익도 하고 초과이익 배분도 했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라 총액으로 실제 어떤 성과를 냈냐를 봐야 되겠죠.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예상을 초과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폭등으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귀속된 게 4천억이라고 해도 분양 이익을 얘기하면 안 되죠. 그거는 이 사업과 관계가 없으니까. 그러나 우리가 환수한 금액이 5,800억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도 저희가 5대5로 배분받는 것보다 확정 이익으로 배분받고 추가 부담을 시켜서 받은 게 60% 가까이 된다라는 점을 좀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